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방수의 신 채널의 아람입니다.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올리죠. 사실 연말에 연초에 그리고 사무실 이전에 좀 정신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영상을 지금 찍게 된 게 업체에 방수공사 의뢰를 하실 때 몇 가지 요령을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겨울이지만 근래 비가 많이 왔었지 않습니까? 마치 장마같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견적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로만 통화를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전화 의뢰하셨던 고객분들이나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님들과 저희 같은 업체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면적도 재고 상황도 파악하고 해서 빠르게 이제 사무실 가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견적을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죠. 업체나 그리고 또 의뢰하신 고객님이나 다들 바쁘시잖아요. 스케줄들이 많으셔가지고 바쁘시다 보니까 현장 답사 전 이렇게 전화로 안내를 통해서 그래도 최대한 자세한 견적을 내볼 수 있는 요령입니다. 그 요령이지 다른 요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상한 요령 아닙니다. 정말 원활하게 현장 답사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3가지로 제가 한번 줄여봤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찍는다. 요즘 스마트폰들 많이 그냥 거의 다 스마트폰을 쓰시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동영상을 찍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내부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사진, 그리고 좀 멀리서 그 누수가 되는 곳 주변 사진,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외부에 이 누수가 되는 곳 외부, 특히 이제 그것도 가깝게, 그리고 주변 환경이 다 보일 수 있게끔 멀리, 이런 정도의 사진을 좀 찍어 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주변 상황들을 알아야 장비를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건물들이 예를 들어 원룸인데 원룸 건물들은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스카이 장비, 그러니까 고소 작업차라고 하죠. 사람들이 타서 외벽 작업할 때 쓰는 장비,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시스템 비계라고 해가지고 외부에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하는 그 장비들 있죠. 장치들, 그런 걸 설치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지, 거기에 따라서 공사 견적, 비용, 공사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사진을 보내주셨을 때 좀 더 보다 자세한 견적을 내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면적을 구한다. 면적을 구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가로 세로만 곱하시면 돼요. 이런 거죠. 누수가 이 정도 일어난다고 해서 여기 면적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옥상이라면 옥상 가로 세로, 바닥 면적 가로 세로하고, 옥상 내부에 있는 이 옥상이 있으면 이 바닥과 내벽 있죠. 내벽에 대한 이 높이에 대한 그 치수도 재서 알려주시면 좋은데, 자, 면적을 구하기가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냥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에 요즘 이렇게 써서 가로가 6m 30cm입니다. 세로가 12m 20cm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업체에 전달만 해 주셔도 업체에서는 그걸 토대로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물량 체크라든지 면적에 따라 자재 양이 달라지고 또 들어갈 투입 인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이 구해져야 또 보다 좀 정확한 견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면적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겠으면 치수만 적어서 주세요. 자, 세 번째는 관찰을 한다. 자, 왜 관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견적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에게 항상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창문에서 세요, 옥상 천장에 세요,
뭐 이렇게 연락이 오시죠.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누수가 되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어디가 샌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죠. 하지만 제가 지금 관찰을 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적은 비에 한 3시간, 4시간 잠깐 오는 비에는 안 셉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많은 비에는 새요. 재밌죠? 적은 비에는 안 새고 작은 비에는 안 새고 뭐 큰 비에는 샌다. 근데 큰 비도 오래 오는 비도 그냥 뭐 바람이 안 치고 그냥 막 떨어지면 안 새요. 근데 비바람이 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비바람이 치면 막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찰을 해 주셔야 저희가 견적을 낼 때 이게 비바람이 쳤다 그러면 어떠한 공법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떠한 작업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감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비가 올 때는 안 새요. 한 5시간, 6시간 있다가부터 물이 이제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걸 떨어지고 나서 비가 그쳤어요. 근데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가 그쳤는데 왜 계속 비가 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비가 그친 후로도 한 하루 정도는 계속 물이 떨어집니다. 아니면 비가 그치고 나면 뭐 6시간 정도는 거의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 떨어진 곳에 저 양동이 같은 거를 대가지고 이번 비가 뭐 하루 왔던 비인데 저희 지금 떨어진 물의 양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으면 이거 생각보다 물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이제 저희도 업체 측에서도 어떤 감안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누수가 되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누수가 되는 스타일에 대한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의뢰인께서 좀 귀찮더라도 관찰을 해 주셔야 돼요. 이 3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가지고 업체에 의뢰를 하시게 되면 그래도 직접적으로 방문을 꼭 하지 않으셔도 얼추 좀 자세한 견적을 그리고 자세한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3가지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법적으로 나와 있거나 뭐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의뢰도 받고 견적 문의도 받고 하는데 뭐 아무런 정보 없이 누수만 된다고 이야기하실 때가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좀 서로 시간 낭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보다 나은 컨설팅을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의뢰하신 분들도 뭔가 좀 자세하게 견적을 받아볼 수 있으려면 이런 정도의 한 3가지 정도는 해주셔야 서로 불편함 없이 그리고 뭐 이렇게 시간 낭비 없이 일을 좀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